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 뭐니 해도 집값이죠. 이 전세 소멸 우려도 현실이 되고 있어 걱정이 큰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를 내는 반전세 비중 40% 가까이 이르러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간 반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임대차 보호법 시행 전 1년간보다 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강남구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중랑구, 마포구와 강동구는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요. 송파구도 46%를 넘겼습니다. 당장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세입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이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보증금 인상률이 5%로 묶이면서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이 끝나는 물량이 쏟아질 내년 7월을 기점으로 임대료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가 추석 대목인데 전통시장에서 활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시장은 한창 팔리고 있을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누적 확진자가 123명까지 늘어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옆 가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인접 가게도 문을 닫으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도매업체 입점 가게는 120곳 중에서 70% 이상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는 도매시장에서 주로 나왔지만 소매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7명이 나온 청량리 수산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추석용품 구입 형태에 추석을 앞두고 터진 집단 감염 여파까지 더해져서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주말 영향인지 1,4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확진자 수가 전국 확진자 수의 80%에 육박한다는 건 또 다른 걱정인데요. 이 4단계 고통스러운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달이나 지났는데 이 좀처럼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숨은 감염자가 많고 지난주부터 등교가 확대된 점 등을 이 수도권 확산세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개천절 또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지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현재 64.6%인 1차 접종률을 추석 전까지 70%로 올리고 SRT 수서역 등의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이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33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만 4천여 명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3일 0시 기준 2만 1,600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서 1차 누적 접종은 총 3,315만 2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만 5,400여 명이 2차 접종을 추가로 완료해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2,006만 1,8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14호 태풍 찬토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와 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비 예상 보시면 제주에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낮 동안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오늘 태풍에 의한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24도,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 선이 예상됩니다. 부쩍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 태풍의 영향으로 요란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오늘 화요일 같이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진 여자 행운쌤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최은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배우상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로 건강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근육의 중요성,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게 근육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화하면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은 태어난 이후로 30대 전까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 밀도와 기능이 점점 약화되게 되는데요. 30대 이후로 10년간 약 3에서 5%의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데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70세 이하의 고령자의 약 25%, 그리고 80대 이상의 약 40%가 근육이 감소하고 있는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육이 질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호흡기 질환 발병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약 2배,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위험이 약 8.2배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60세 이상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폐렴, 혹은 이런 골절이 잘 생기는 이유도 이런 근육 감소와 연관이 됐습니다. 네. 40대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네. 저는 아니니까 보이긴 하는데 이게 피할 수 없다면 그럼 내 근육 어떻게 해야 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게 되면 한국 노인 남성 그 근감소증의 유병률이요. 60세에는 11.6%에서 80세가 되면 38.6%로 약 5.47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장년층에 근육량을 늘려두어야만 근감소가 시작되는 노년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반 사람들과 근육량이 좋은 격투기 선수와를 비교를 한다 했을 때 근육량 감소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 빨리 진행됐을 경우 아무래도 격투기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게 되죠. 따라서 근감소를 대비해서 노년기의 근육 총량 자체를 중장년층에 미리 늘려놓는다고 하면 근육 감소를 대비를 할 수 있고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감을 조금 더 늦출 수 있게 됩니다. 저금해야 되네요. 미리. 그렇죠. 정말 저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근육을 얘기한다고 무슨 뭐 람보 같은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런 근육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몸에 필수적인 근육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노년기 삶을 좌지우지하는 근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근육에 대해서 특히 관심 있는 분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신다면서요? 이분은 연기 경력 52년 차. 압도하는 카리스마.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간담을 설켜. 무섭다. 네, 저도 대한민국의 며느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딱 뵙기만 해도 뭔가 몸이 움츠러들긴 하는데요. 이 호랑이 시어머니 역할 많이 하셔서 워낙 그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뭐 개성 넘치는 연기로 안방의 민심을 사로잡고 있는 국민 시어머니 배우 서권숙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개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언제나 봬도 생기가. 맞아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뭐 바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건강을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애칭 중에 하나가 국민 시어머니라는 네, 애칭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럼요. 유일하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해서 항상 행복하고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무서운 시어머니, 네? 어떻게 보면 악역 이런 걸 맡을 때는 스트레스 같은 거 없습니까? 연기 스트레스. 네. 악역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악역은 해본 악역이 적이 아니면 이제 없고. 못된 연. 강한 역, 갑질, 이렇게 정말 뭐 있는 자로서 괜히 쓸데없는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악역을 악한 시어머니에서 저는 악한 시어머니는 아니고 강한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얘기 언제나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해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약간 강한 역할 많이 하잖아요, 캐릭터로. 실제로 보면 되게 인형처럼 귀엽게 생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네. 굉장히 이쁘시네요, 세상에. 네, 원래 좀 그래요. 아니 근데 배우들은 그 배역으로 이미지가 결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뵈면 굉장히 그 평소 성격도 강할 것 같고 이런데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러시고 네,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반전의 아이콘이시더라고요. 반전의 아이콘. 네, 저희가 앞서도 국민 시어머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작 시어머니가 아니시라는 거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못 됐죠. 왜냐면 이제 딸만 있으신 말고. 제가 이제 딸만 있기 때문에 이제 사위만 둘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다 키워주신 아들을 제가 거저 얻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요즘엔 또 이렇게 장서 갈등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어떤 장모님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사위한테도 늘 사랑해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아들이 없는 저에게 아들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래서 언제나 그 뭐랄까 그런 이제 저희 사위들도 어머니 사랑해요. 뭐 건강하세요. 늘 이러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예쁘시고 그래서 예쁜 거는 자신이 없고 건강은 노력을 하마. 그래서 사랑해 우리 사위 뭐 이런 얘기를 잘 하죠. 그래서 네. 제가 미루어짐작하건데 사위 두 분이 키가 커요. 그래요? 사위 얘기할 때마다 우리 사위들이 맞아요. 우리 사위들이 왜냐면 이제 막내 사위가 89?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큰 사이가 80 몇인데 그러니까 언제나 얘기할 때 근데 좀 워낙 큰 사람만 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가 엄마 그분은 어때요? 그럼 글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 사위들이 워낙 커서. 네네네. 이게 정말 사실 사위한테 사랑이라는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쉬워요. 쉬우세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반전 매력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시어머니 같지만 실제 성격은 평화주의자. 네,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뭐 실천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뭐랄까 좀 긍정의 마인드. 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나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다 하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그래서 언제나 이제 사람이 이제 다름을 인정하자. 모두가 다 틀린데 왜 내 기준에 맞출까?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살아가는데 어떤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없고 지금까지 살면서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네. 연기할 때 지르거든요. 이게 사람이 어디선가는 이게 풀어야죠. 이게 풀어야 되는데 그 연기로 푸시는군요. 네. 정말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히게 쪽집게처럼 씹어주셨어요. 정말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기자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고 물을 끼얹고 따귀를 때리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보통 그런 거는 누구든지 삶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아, 네.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사람이 그렇게 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렇죠. 그걸 연기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직업상 그럴 수가 없잖아 또. 그렇죠. 우리는 다 앉아서. 그렇죠. 아이고, 집에서도 이러고 있지. 이건 직업의 현장에서도 이러고 있지. 나 어디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좀. 그래서 제 아이들이 네. 한 얘기가 있어요. 혹시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따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캐릭터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헉! 어머 역시나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거나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이미지 이제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늘 조심하죠. 근데 선생님 연기 보면요. 막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 네. 이러지 않고 딱 그냥 낮게 눈빛으로 이렇게. 딱 나긋하게 뭔가 딱 포스 있는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눈빛 지금 변하시. 어디다 대고 기가 막혀서 너희 집에서는 그따위로 가르치지? 뭐 이런 거? 어우, 써드래요. 이게 배우야 배우. 아니 근데 깜짝이야. 이렇게 바로 와 지금 소름 돋았어. 갑자기 이렇게 돼. 너무 무서웠어요. 방금 제가 옆에서 바로 왔잖아요. 눈빛 진짜 아니 살아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는 별로 겁이 안 나요. 예. 근데 이제 맞아. 눈빛이 강하게, 그러니까 눈으로 연결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슬플 때도 우리가 눈으로 표현을 하고, 네. 또 화가 나거나 분하거나 이럴 때도 눈으로. 아. 그러니까는 눈빛으로 상대방을 제어를 하는 거죠. 제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누구 왔다 갔어 지금? 분위기가. 아니, 갑자기 그렇게 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반전이다. 반전이 또 있는 게요. 지금 워낙 이제 우아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저는 뭐 취미가 꽃꽂이나 독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네네. 네. 검도가 또 취미시라고요. 아, 네, 오, 그렇습니다. 센 운동인데. 뭐 사실은 이제 꽃꽂이도 사범이고 네. 사실은 이제 서예라든가 뭐 독서는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언제나 이제 밥을 먹듯이 하는 게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책과 함께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검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유단자거든요. 왜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야,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몸이 태어날 때부터 좀 약했어요.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라는 그런 아주 약한 아이로 태어나서 저 아이가 언제쯤 세상을 떠날려나 하고 늘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제 이제 집에서 부르는 별명이 이제 유리공주예요. 잘못하면은 깨져서 애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운동을 갖다 시켜서 좀 몸을 갖다 건강하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운동은 좀 과격해서 뭐 이게 다친다든가 이럴까봐 검도를 시작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운동을 그렇게 가르쳐서 이제 또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 검도하는 여자분들이 없었어요. 일반적이지 않았겠죠. 유일했어요. 70년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60년대. 60년대. 네, 그때부터 어더군요.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 최초의 유단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단 따기도 힘들었을 때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혹독하게 했어요. 연습을 대련도 많이 정말 했고 그래서 건강해졌고 69년도에 이제 MBC가 개국하면서 네. 일기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호신술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제가 나가서 직접 이렇게 하고도 했고 왜냐하면 검도를 하다 보면 그 도장에 이제 남자 이제 운동하러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이제 기본 동작이라든가 뭐 학교도라든가 이제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익힌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고. 네. 그게 무술 연기자가 될 뻔했어요. 그 눈빛이 거기서 나왔군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무협지도 워낙에 좋아했고, 뭐 삼국지 같은 것도 뭐 36권짜리를 갖다 한 3번 이상 완독을 할 정도로 뭐 수호지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무협지도 많이 읽었었고 한때는 완전히 거기에 뽕 빠져가지고 근데 무술하는 완전 여자. 매력이야. 아니 그 연예인들이 꼼짝 못하지 칼을 든 시험. 그래서 사랑해요. 거기다가 그냥 떠들면 머리. 그래서 이제 이정길 선배가 이제 제 하나 위인데 언제나 농담으로서 얘 우산 주지 마. 우산 주지 마. 건강 유단자라서. 이렇게 맨날 쓰는 사람들. 네. 지금 뭐 건강 괜찮으시죠? 아, 꾸준히 네, 관리하셔서. 좋습니다. 네. 언제나 뭐 생기가 있어 보이셔서 네. 충분히. 네. 네.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약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몸을 갖다 잘 이렇게 다스리면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정말 나이 대비 건강하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나 이제 운동을 갖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늘 함께 하려고.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젊어서부터 저축이 돼 있는 거죠. 저축이 돼 있으면 나이 들어서 이게 관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근육량 자체가 저축이 되어 있어야지만 네. 나이 드셨을 때 이 근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까요? 근육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요. 근육 자체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이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게 되면 근육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골절이 나타날 수 있죠. 또 근육에는요. 포도당을 상당히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근 감소가 나타나게 되면 당뇨병 자체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또 근 감소에 대한 부분 자체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연소 자체가 줄어들고 대사량이 줄어들어서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게 되면요. 근육이 줄어들지 않으신 분들과 근육 감소가 있으신 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약 7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다 근육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특히나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근육이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 신호를 보내주고 그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근섬유가 커지고 이로 인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이렇게 합성과 분해하는 이 반응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30대까지만 해도 이런 골격근이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서 근육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근육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빠지는 근육을 딱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쵸. 일단 우리가 근육이 빠진다 그러면은 크게 원인이 한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운동을 안 해서,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섭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지만 네. 탄수화물을 섭취 안 해도 실질적으로는 단백질을 빼버리기 때문에 근육을 빼거든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약간의 단맛을 갖고 있는 과일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근육을 잡아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나나에 있는 이 단맛을 내는 당분과 그다음에 적절한 양의 바나나 전분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마그네슘 같은 거 역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 마그네슘 부족하면 뭐라고 해요? 눈밑이 이렇게 떨린다는 거죠. 맞아. 근육이 이제 경련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효과들이 있어서 근육을 지켜주고 또 근육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을 빼는 역할을 합니다.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나나만 드시면 결과적으로 영양적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지속적으로 봤을 때 근육을 빼는 역할을 해서 적당한 양의 식단을 유지하면서 바나나를 약간씩 먹는 게 근육을 지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서 박사님, 박사님 맞네요. 저희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바나나를 꼭 챙겨 먹는데 저도 운동 끝나고 특히나 아침보다는 이게 저녁에 먹는 게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 네. 그래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꼭 먹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아침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저녁 네, 때쯤 저녁이 이렇게 더 좋아요. 운동하고 나서. 근육을 풀어주고 숙면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 공복에는 식사를 하셔야죠. 예. 아니 사과는 또 아침
아침에 먹으면 좋고 뭐 저녁에 네네. 먹으면 좀 안 좋고 뭐 안 좋진 않지만 그거 네, 그렇-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아침에 드셔도 되고요. 저녁에 드셔도 되는데 자기 전에만 피하시면 자기 전에는 그죠. 그리고 근육이 감소하면 확실히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요, 당뇨의 위험도가 2배가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성인 노인 환자들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 27.2%가 근감소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40대가 되면 근육이 1년에 1%씩 줄게 되는데요. 60대가 되면 우리 몸 자체의 근육량이 한 30%가 줄게 됩니다. 손실된 근육이 인슐린을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이 포도당 자체가 우리 섭취하시잖아요. 음식자들을 위해서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근육에서 이 포도당을 대부분 쓰게 되는데 만약에 근손실이 심하게 되면 포도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몸속에 남게 됩니다. 또 이것이 근육의 질을 저하시키고요. 따라서 인슐린의 저항도를 높게 만들어서 오히려 당뇨병으로 인해서 또 근감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네. 아니, 당뇨하고 근육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는 잘 몰랐어요. 네. 모르셨죠.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네. 그러면 내 몸에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지금 그러면 내 몸의 근육량을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앞으로 나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한번 같이 나가볼까요? 제가 근육이 없기로 또 유명해서. 뭐 일단 자신 없으니까 나가보도록 지금 하죠. 자가 테스트를 해주실 분 선생님도? 이렇게 오시면 아, 되십니다. 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네. 먼저 의자에 앉으시면 되고요. 앉아요? 네네. 아유. 네. 저희가 먼저 테스트할 것은요. 네. 핑거링 테스트라고 핑거링? 해서요. 핑거링 테스트? 손을 이용해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감쌀 건데요. 어디에 감쌀 거냐? 네. 종아리를 감쌀 거예요. 아, 종아리? 종아리 근육량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분씩 우리 차윤남 박사님부터 한 분씩 한번 여기 이렇게 사이즈를 하면 되는 재볼게요. 건가요? 차 박사님 뭐 근육 탄탄히 많이 있잖아요. 없어. 야, 헐거워졌어. 어디 있어요? 예전보다 헐거워졌나요? 헐거워졌어. 옛날에 안 잡혔는데. 딱 잡히시나요? 그래도 딱 맞는 지금 사이즈인데요. 야, 나는 그래요? 근육량이 네. 헐거워졌어. 저도 한번 우리 장인 해볼까요? 씨 오, 근데 이걸 어느 손가락부터 어느 검지 손가락까지 손가락에 이렇게 아, 검지 손가락이 딱 닿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네. 어머, 어떡해. 저는 다 닿습니다. 네, 딱 맞죠. 네. 오, 닿으면 안 되는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보통입니다. 거예요. 정상입니다. 네네. 다면은 좋은 거예요? 우리 다면? 서건 선생님 한번 네,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네네,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보실까요? 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닿죠, 이거는? 충분히 닿죠. 네. 네. 어. 지금 우리가 종아리가 네.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고 네. 저희의 이제 근육량을 체크를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핑거링을 했을 때 네. 종아리 굵기가 이 핑거링보다 더 굵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량이 많은 것이고 딱 맞다 그러면 보통이고 이게 헐렁거리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네. 그래도 보통은 되네요.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잡혔는데. 오, 빠졌어. 차윤아 박사님 좀 빠진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딱 맞았다가 만약 헐렁거린다 이러면 네.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신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신호가 중요한 이유니까요. 근감소가 있는 사람들은 근육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근감소가 진행될 위험도가 6.6배 높아지고요. 또 집에서 살다가 요양원에 입소할 확률도 2.2배 높아지고 사망률은 3.2배가 높습니다. 아니 뭐 종아리 좀 얇아지고 그랬다고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고 뭐 이런다는 게 좀 좀 무서운데 이게 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근감소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지금 이제 간단한 테스트로 근육량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근감소증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방법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네. 양팔을 팔짱을 끼고요. 살짝 끼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30초간 반복을 할 겁니다. 30초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네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제가 한 분씩 한번 해볼게요. 우리 차은아 박사님 먼저 해볼까요? 야. 이 쉽지 않아 이거.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많이 하면 좋은 거겠죠? 일단. 그쵸. 많이 하면 좋은 거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야, 이거 생각보다. 둘, 아 이거 쉽지 셋. 않은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못 하겠는데? 다섯, 오. 그래도 1초에 하나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걸 30초 하는 거죠? 네네, 30초입니다. 와.
지금 뭐 빠르시네요. 예. 충분히 뭐 왜? 운동 엄청 되겠는데요? 와, 걱정되는 저희 다음 운동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의자가 그리고- 걱정되는데 의자 괜찮아요. 지금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이제 30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 정도 통과할 것 하신 같아, 거예요? 20개 네. 했습니다.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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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인 씨 해보세요, 한번 쉬운가? 해볼게요. 이거 쉽지 않죠. 아, 시작. 하나, 둘, 의자는 잡아드릴게요. 셋. 편하게 하셔. 잘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빠른데요? 다섯, 훨씬 빨라. 오. 좋았어, 화이팅! 일곱, 여덟, 아유, 잘하네. 아홉, 네. 열, 이제 슬슬 열둘, 그게 말아요. 열셋, 열넷, 열다섯, 와 이거 열여섯, 진짜 힘들어. 16개, 16개. 불태웠어요. 16개. 네, 좀 부족하셨는데요. 부족한 거예요. 우리 서건 선생님 한번 해보실게요. 네. 네, 시작. 힘들다. 하나, 둘, 오, 의자를 좀 빠르시다. 잡아드려. 의자. 네, 의자 좀 잡아줘.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응. 여섯, 일곱, 와, 여덟, 아홉, 열, 굉장히 오, 빠르시다. 잘하시는데요? 열둘, 빨리 감기예요, 이거? 열셋, 열넷, 열다섯, 와. 열여섯, 의자가 밀려가지고. 어. 열여덟, 19개. 19개 했습니다. 아, 진짜 잘하시네. 세상에. 잘하셨는데 지금 서건 선생님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자료를 한번 돌아가셔서 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유, 무릎, 아유. 세상에. 저도 이번에도 꼴등인가요? 30초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30초 그렇죠. 동안 하시는 거예요. 서 30초. 박사님이 20개나 했어요? 전 30개 할 줄 알았어요. 이 결과 분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궁금해요, 예. 야. 저희가 방송 전에 네. 아까 당뇨랑 근육량이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한다, 상관관계가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방송 전에 자가 테스트를 하셨어요. 공복 혈당을 테스트 하셨는데 그 공복 혈당이 테스트된 그 수치에 같이 우리 근감소증 자가 테스트한 횟수를 한번 같이 작성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까 했죠, 이렇게 아침에. 돼요. 네, 아침에 혈당 체크를 했거든요. 오케이. 아침에 와서 피부 봤어요. 저도요. 저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일단 혈당 수치는 이제 100 미만으로 나와야지 정상이고요. 그래서 100에서 125, 그러니까 126 사이는 네. 사실은 이제 공복 혈당 장애라고 설명드리고 예인님 이제 씨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가 필요하시긴 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저렇게 혈당이 좀 관리가 안 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근감소증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기준을 이제 65세 이상을 기준을 하는데 65세의 기준이 여성 같은 경우는 17회 이상. 어떡해. 17회 이상이에요. 17회. 죄송합니다. 예인님 씨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떻게 되죠? 괜찮은 지금 당뇨도 그러니까- 위험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혈당이 높으신 편은 아니시지만 우리 장혜인 씨 같은 경우는 젊으신데 혈당이 조금 이제 조절이 좀 필요하시고 일단 횟수가 너무 적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감소증 위험이 높고 당뇨 위험도 높기 때문에 68세야 지금? 필요하신 진짜 상태입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약물고 한 건데 이게. 근데 지금 근데 나왔네요. 서건수 씨는 선생님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셨어요.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운동으로 푸니까. 운동을 네. 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65세 밑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요? 실제로 이런 국내 연구기관에서 이런 혈당이랑 이런 근육량이랑 연관된 이런 보고가 있는데요. 이런 당뇨 전 단계인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이런 정상 혈당으로 돌아올 확률이 이런 일반인보다 15% 높다고 밝혀진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인은 그 우리 그 생활 그 패턴 때문에 네. 이 당뇨의 위험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몸 많이 안 움직이죠, 많이 먹지요, 이러니 뭐 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근육 그러면 팔, 다리 뭐 이렇게 운동하는 데 쓰는 근육만 생각하는데 네. 우리 몸에 전체 다 근육이 필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뼈에 붙는 근육이 이제 골격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격근 외에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일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신가요? 어디지?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 근육? 다리. 다리? 네. 아니, 맨날 걷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제가 심장 판막증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심장은 저절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미세한 근육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장은 아주 거대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부터요.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심장이죠.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아주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 혈류를 아주 부지런하게 보내게 됩니다. 또 이 심장 외에도요. 여러 가지 장기, 뇌라든지 간장, 또 췌장 이런 쪽에 대한 또 근육 자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혈관이나 신경, 또 면역 세포에 이르기까지 근육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온 몸에서 정말 다양하게 열일한다 그러죠. 열심히 일하는 근육이 빠지면 질환이 따라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관련된 우리 이야기. 네, 또 그렇죠. 그리고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생존 근육이 또 있는데요. 네. 바로 첫 번째, 바로 호흡 근육입니다. 호흡 근육. 그냥 숨 쉬면 되는 건데 이것도 근육의 역할이 있어요? 네, 그렇죠. 호흡 근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근육인데요. 네. 우리 호흡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장기죠? 폐. 폐, 그렇죠. 맞습니다. 폐죠. 폐는 근데 놀랍게도 저절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근육이 없어서 도와주는 무슨 근육이 있어야 돼요. 아니, 장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냐면 흉곽이 움직이면서 숨을 쉬게 되거든요. 네. 흉곽에는 주변에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복부 압력, 흉곽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폐가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약 20가지의 호흡 근육이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호흡 근육들을 통해서 폐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호흡 근육도 점점 빠지게 돼요. 이로 인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호흡이 얕아지고 좀 빨라지고 이런 경우들.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게 이런 호흡 근육들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기본적인 숨 쉬는 것부터 근육이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호흡을 할 때 가끔 이렇게 들이마셨다가 안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뱉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쭉 내뱉는 거. 그 완전히 이렇게 내보내는 거를 이렇게 수시로 네. 반복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뭐. 그렇죠. 네. 호흡 근육을 충분히 활용해 주는 게 계속 이제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우리가 또 필수적인 게 있죠. 숨 예, 쉬고. 호흡을 하시는 것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근육이 또 하나 있습니다. 먹는 거. 아이고. 사는데 필요한 게 먹는 거. 오. 맞습니다. 네. 이 호흡과 또 먹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데 관련하는 근육이 바로 삼킴 근육입니다. 이 삼킴 근육은요, 혀, 입, 턱, 식도, 또 기도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삼킴 자체의 근육 자체가 호흡 근육과 더불어서 나이가 들면서 줄게 되면요. 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고 먹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침을 옆으로 좀 흘리신다든지 음식을 드시면서 흘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킴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네.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의 약 2.7% 정도에서 이 근감소증 형태로 나타나서 삼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삼킴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탈수라든지 영양실조라든지 또 흡임성 폐렴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시면 바로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생존 근육이에요. 그렇죠? 네. 숨 쉬고 먹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뭔가요? 네, 생존을 위한 마지막 근육은 바로 배뇨 근육입니다. 이 굉장히 기억이죠. 예민하고 불편감을 네. 호소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을 잘 참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배뇨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광 자체도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이런 근육 주머니 자체거든요. 그리고 방광 주변에 뭐 자궁이나 요도 그 주변에는 자궁저근이라고 하는 이런 골반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소변 배출 신호도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전달 못하면서 이거 점점점 배뇨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이제 소변이 조금씩 새는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이제 과민성 방광도 노화의 한 증상이거든요. 또 과민성 방광이 있으면 이런 요실금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자신의 배뇨 습관이 어떤지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또 잘 못 가는 거. 화장실 참고 이래도 병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그 화장실을 굉장히 참았다가 네네. 정말 배가 막 아플 정도로 참았다가 가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그게 그 배뇨를 그러지 하면 안 된다. 그 병이 된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때 요일을 느끼면은 바로 배출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 습관을 고쳤어요. 네네네. 그러고서 이제 그 수축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쳤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광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요요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냥 화장실을 가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이제 조금 참았다가 혹은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이렇게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에 계속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배뇨 트레이닝, 배뇨 훈련을 하게 돼요. 약간 참았다가 화장실을 가고 그래야지 삶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연습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성 방광이 있거나 빈뇨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보통 8번 이상 그리고 야간에 2번 이상 잠을 깬다. 소변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을 뭐 이렇게 자극하는,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뇨 근육도 아주 중요한 생존 근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존 근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생존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급 처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급 처방 살펴보기 앞서서 과연 이 국민 시어머니 배우 서권순 씨는 어떤 일상을 좀 보내고 계신지 저희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한강공원. 날씨를 만끽하며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 사이로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 더 좋은 집안하고 결혼시킬 수 있었어. 네가 감히 잔뜩 화가 난 목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 그 입 다물고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이기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시어머니 서권순 양기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명품 배우 서권순. 집에서만 대사를 외웠더니 좀 답답해서 산책 겸 대본도 공부할 겸 겸사로 나왔어요. 생각만 해도 내가 끔찍하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결국에. 너희 집에서 그따위로 가르치디? 이것도 혼수라고 해왔니? 무서워. 대사를 연습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 걸리는 거는 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선생님 별명 아세요? 국민 시어머니. 정말 무서운 아주 못된 시어머니. 이래서 이제 그런 타이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생활로 이어지면 그건 정말 안 되죠. 너희 집에서는 이따위로 가르치디? 이것도 혼수라고 해왔니? 지금까지 당신이 알던 서권순은 잊어라. 독한 여자는 NO. 강한 여자로 거듭나고 싶은 배우 서권순의 연기 원동력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은 모처럼 드라마 촬영이 없는 날 달콤한 휴식을 포기하고 찾아온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수많은 운동기구가 가득한 이곳은 바로 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는 스튜디오였는데요. 좀 바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열심히 배워서 근육량도 늘리고. 드라마 속에서 우아한 사모님을 도맡았던 배우 서권순의 이유 있는 일탈.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잘 오셨어요. 네. 일단은 먼저 스트레칭 먼저 하실게요. 네네. 네. 왠지 운동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 괜히 무리하다가 몸살이라도 나면 어쩌죠? 네, 근데 얘는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유연성 좋으시다. 네. 천천히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세요. 등 말아서. 이렇게? 네네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네, 척추 분절해서 어깨는 내리고
다시 이번에 한번 만세 갈게요. 네, 이렇게. 턱은 살짝 당겨주시고 쭉 만세. 이렇게? 네네, 좋아요. 늘려주시고 시원하세요? 굉장히 시원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근력도 생기나요? 그럼요. 근력 운동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시면 당연히 유연성은 좋아지는데 네. 유연성이 너무 좋으셔서 거의 바닥같이 붙는 것 같아요, 지금. 손 당겨주세요. 시선은 바닥 보실게요. 이렇게. 네네네, 좋아요. 쭉 늘려주시면은 얘는 밀고. 이런 네네, 식으로. 그러면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지시고. 네.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최대한 천천히 좋아요. 다리를 이렇게 어깨를 내려주시고 뻗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시원하세요? 네. 좋아요.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요? 남다른 유연성을 자랑하는 서관순.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 뜨면 일단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서 움직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쫙쫙 이렇게 하려고. 네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몸이 약했기 때문에 몸을 갖다 이렇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긴 하는데요. 바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데. 다음에 배울 동작은 뭐예요? 오른발 올려주시고 네네. 발바닥 붙여주신 상태에 여기 양손 짚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체 최대한 세워주시고 허리 꺾이지 않게 여기 앞쪽 쭉 스트레칭 해주실 거예요. 쭉 빼주시고 좋아요. 상체를 살짝 세우셨다가 여기 앞쪽 스트레칭이 되게끔. 네. 좋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엉덩이는 들리지 않게끔 해주실게요. 오늘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나를 지키는 동력임을 알기에 연기만큼이나 운동에도 열정적인 그녀. 이러니 건강할 수밖에요. 힘드시죠? 나이 들수록 하체 근육을 만들려고 그러잖아. 허벅지가 튼튼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체 근육이 발달도 되고 근육량도 늘겠구나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워. 땀을 흘렸더니 갈증도 나고 물 좀 마셔야지. 기분 좋아. 운동을 했으니까 보충을 해줘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 끝나고 나서 먹을 양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거 너무 좋아요. 간편하고. 그걸로 식사를 대신하시는 건 아니죠? 왜 이러세요? 이거는 막간을 이용해서 간식? 나의? 그리고 이제 제대로 먹어야죠. 압류. 밥은 제대로 먹어야죠. 운동하느라 있는 힘껏 땀 흘린 그녀가 한 끼 제대로 먹기 위해 찾아간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뭐 제대로 먹겠다 하더니 기껏 고른 메뉴가 샐러드라고요? 에이? 됐다. 선생님, 근데 잘 챙겨 드신다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 양을 늘리래요. 이렇게 골고루 잘 먹음으로써 근육량도 늘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드라마 속의 우아한 사모님은 알고 보니 건강음식 마니아. 너무 많아요? 하루 한 끼는 샐러드를 푸짐하게 먹는 것이 서권순 씨의 건강 비결인데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먹다 보면 지겹지 않을까요? 샐러드 해서 먹고 채소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바꿔가면서 소고기라든가 뭐 닭가슴살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하니까 질리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 시어머니의 반전 매력.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으며 떡소리나게 건강을 관리하는 배우 서권순. 그녀에게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은 연기자로서의 살아가는 나의 길이고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아, 진짜 뭐 보기만 해도 영상에서 네. 활력이 넘칩니다. 근육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먼저 배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연세에 비해서 근육 양뿐만 아니라 스트레칭이 너무 잘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영양성분 너무 잘 챙기고 계셔가지고 지금처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을 더 신경 써라, 단백질 섭취를 더 신경 써라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들을 다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근육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성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급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생존 근육 채우기 특급 처방인데 먼저 차윤환 박사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찾아오는 차윤환의 밥상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서 근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밥상을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단백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때 그때는 고기 좀 구워 드셨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청소년보다 오히려 약간 연세가 든 노년기에도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십니다. 네, 중요한 시기라고 말을 했는데 연세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차윤환 박사님 말씀처럼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내 노인의 약 30%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극도로 이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6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채식을 한다고 핑계로 밥과 나물 위주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고요. 네. 중간 간식도 떡이나 빵, 면 같은 것으로 간단히 때우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유, 나는 채식 위주로 나물이나 김치 많이 먹어요. 자랑이 아니세요. 이제는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는 식단으로 좀 약간 바꾸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네. 집사람은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뭘 해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근데 뭘 해먹을 게 좀 있게 좀 해줘 보세요. 자, 일단 그래서 오늘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일단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들을 좀 골라서 여기 한 상을 좀 차려봤습니다. 단백질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죠? 바로 이런 고기류, 네. 육류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육류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오징어나 또는 고등어 또는 동태와 같은 이런 이제 그 해산물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아울러 두부와 같은 콩류도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쉽게 우리한테 단백질을 공급하는 좋은 식재료 바로 뭐냐? 달걀도 역시 달걀. 풍부한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이런 식재료들이 식단이 올라갔다. 그럼 일단 단백질이 나한테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부들은 정말 몇 끼 저렇게 차리긴 좀 힘들죠. 맞아요. 사실 저게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들고 네. 이런 건 아닌데 일일이 다 챙기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앞으로는 저런 메뉴를 보면서 열심히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종류는 알았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 적당량 먹는 거. 야, 이거 정말 진짜 어려워. 어렵거든요. 가장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예. 자, 적당량의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면은요. 자기의 체중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네. 체중에 곱하기 0.8이나 1.2를 곱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뒤에 곱해야 되는 것은 0.98이 아니라 1.2를 곱하셔야 돼요. 예, 더 많이 곱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 음식 속에 그 단백질량 그거 재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면 달걀 있잖아요, 달걀. 달걀 우리가 삶아서 흰자 드시잖아요. 노른자는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시는데 이 흰자 같은 경우가 우리가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양이 한 6g 정도 되거든요. 그럼 3개 합치면 한 18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흔하게 먹는 것 중에 생선 100g, 고기 100g. 그럼 여기 한 20g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부 있죠? 네네. 두부 한 모. 한 모에 한 2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조금 잘 안 오시는데 특히 이제 이런 거죠. 그럼 계산을 이렇게 대충 해보면은 네네. 내가 한 60kg 정도 되시는 분이 6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려면
하루에 한 300g 정도의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된다. 그러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 또. 그러면은 뭘 준비하면 되시냐? 좀 크긴 한데요. 손을 하나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손? 예, 손. 예. 왜 손을 손이에요? 보셨을 때 자기 손바닥 정도의 크기의 고기, 자기 손바닥 정도의 생선을 드시면 그게 100g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기로 먹는다 그러면은 손바닥만한 거 한 3개 정도 먹으면 된다. 손바닥 3개? 예, 아니 손바닥, 손가락까지 빼시고요. 손바닥. 손바닥. 이거 저 안심 스테이크 3개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딱 정도인데 안심인데요? 요걸 이제 매일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하죠. 네. 이거 계산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몸무게를 알아야 되는 건데. 아니, 그래도 요렇게 하니까 감이 딱 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꽤 되는데요. 제법 그러니까. 되는데. 뭐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에 다 먹으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좋고요. 대신 이제 고기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오늘 삶은 달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아유, 맛있지,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죠, 일단.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네, 2개. 같은데요? 그렇죠. 두개 정도 이렇게 되는 삶은 달걀인데 2개인데 이제 한 3개 정도를 흰자로 해서 드시면 그게 한 18g 정도 되기 때문에요. 한 끼에 드실 단백질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선은 한 토막, 달걀은 3개 정도를 드시는 게 한 끼에 드셔야 될 단백질 양으로는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맛있다. 달걀 맛있네요. 안 해요. 달아요. 이거 맛있는 달걀 가져왔어. 자, 그런데 아우러 그 젊었을 때보다 단백질은요, 나이를 먹으면 소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을 더 드시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나이 먹었으니까 단백질 좀 대충 먹어도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나이가 드실수록 더욱더 단백질을 꼭 챙겨서 근육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백질 식단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이번엔 먹었으니까 네. 뭐 하나 해봐야죠. 운동해야죠. 어김없이 찾아온 시간입니다. 달걀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우리 다 함께 그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운동쌤 행운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도 줄어드는데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각종 대사질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운쌤이 준비한 운동은요. 생활 속에 필요한 근육들을 건강하게 키우면서 생존 근육을 키우는 운동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두 분 나와주시고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요, 바로 여러분들 흔히 하고 계시는 스쿼트 동작인데 오늘은 팔꿈치 스쿼트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네. 먼저 양팔을 어깨 넓이 편하게 벌려주신 상태에서 똑바로 서주시고요. 보통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스쿼트를 하는 것보다 살짝 양발을 45도로 살짝 틀어주신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양손은 11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가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엉덩이가 먼저 팔꿈치를 무릎에 탕 찌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지금 주저하시면 가능했어요. 안 되죠? 했어요. 우리 선생님 앉아보세요. 보세요. 좋습니다. 앉아서 딱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날 때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딱 닿으면서 위로 쭉!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올라와서 천천히. 좋습니다. 옆에서 소리 나. 자, 조용히 샷!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오면서 발 뒤꿈치 누르면서! 이야! 자, 우리 페달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쭉 내려갔다가. 좋습니다. 아까 16개 하셨죠? 네. 늘려. 올라오세요. 자,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네. 천천히. 진짜 잘하시는데. 50만세이신데 이렇게 꼿꼿하시다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일어나신 것도 굉장히 속도 빠르세요. 나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자,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다는 네. 느낌으로 쭉 눌러주시고요. 네. 올라오실 때 발 뒤꿈치 꾹 네. 누르시면서. 좋습니다. 꾹 누르시면서. 좋아요. 자, 이 스쿼트 동작 같은 경우는 체지방을 빠르게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이 하체, 엉덩이와 허벅지를 근력 강화하는데도 되게 좋은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생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요, 바로
스쿼트 점프 동작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전 동작하고 동일하고요. 팔꿈치 11자 만들어주시고 자 그대로 앉습니다. 앉고. 여기서 그대로 다음에는 점프 해주시면 돼요. 점프. 양손을 위로 뻗으면서 점프. 점프. 방금 점프 맞아요? 맞아요. 네. 자, 한번 시작 살짝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그런데요,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나이대별 조금 차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네네. 나이가 무릎 드신 아프시니까. 분들이 네네네. 이런 걸 갖다 하면 무릎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연골 다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좀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네. 역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운동은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쿼트 동작이 만약에 힘들다, 점프도 힘들다 하신 분들은 살짝 앉으신 상태에서 네. 팔만 뻗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약간 투명한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시고 의자에? 실제로 무릎이 안 좋으신 아, 분들 같은 네네네. 경우는 소파나 의자 위에서 살짝 터치해서 올라가시는 게 더 아, 효과적입니다. 네. 아, 네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한 번만 딱 따라해 보시고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자, 다운! 45도 위로 점프! 점프! 아, 좋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네. 우리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음악도 준비가 됐을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45도! 준비! 하나! 올라오고 좋았어요! 자, 허벅지 튼튼하게 하체로 건강하게 행정을 키워봅시다! 위에! 자, 점프 준비! 하나, 둘! 점프! 자, 준비! 하나, 둘! 점프! 자, 하나, 둘! 점프! 아, 좋습니다. 오늘, 네. 아, 역시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시니까 이렇게 생기가 넘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나이 드시면서 점차 근력 운동 많이 안 하시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함께 병행해 주시면 생존 근육 튼튼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혜원쌤이었습니다. 들어가, 혜원쌤 들어가! 네, 운동. 이 근육하고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죠. 네. 근데 운동은 정말 꾸준히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근육만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근육이 굉장히 아프네요. 그리고 이거 하고 또 먹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이 단백질을 매끼 차려달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매끼 맞아요. 차려 먹기도 힘들고.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이제 정성그 어떤 게 단백질이 풍부한지 네. 또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제가 밥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단백질은요. 몸에서 남으면 지방으로 바꿔가지고요. 네. 사용할 단백질이 사라집니다. 음. 그래서 매끼 챙겨 먹어야 되는데 매끼 챙겨달라고 하다가는 집에서 혼나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아까 화면 속에 보면은 서건숙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네.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걸 네네. 좀 드셨거든요. 네. 이렇게 식이로 안 되는 것들은 저렇게 보충제로 좀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거 이거예요? 아,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맛을 한번 사실은 볼게요. 그 산양류 단백질을 평소에 음.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흡수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틈틈이 계속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그거죠? 네네. 그런데 맛있어. 소화도 뭐 이렇게 뭐 부담도 안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운동하고 저희가 단백질을 이제 마시고 있는데 네. 사실 이왕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마시는 게 함량이 좀 높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산양류 단백질의 함량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경우 100g당 한 3.2g, 모유 같은 경우는 1.2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산양류에는요 3.6g으로 이 세 가지 중에는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 섭취를 또 똑똑하게 하는 법 중에 하나가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거든요. 방금 저희가 먹은 건 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땡이거든요. 네. 그런데 산양류는 모유랑 단백질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흡수와 소화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요즘에는 그냥 우유 이렇게 들이키면 네. 아, 뭔가 소화가 안 되고 그렇죠. 배 뭐 아플 좀 때 그래요. 있죠. 근데 이건 그게 없는 모양이에요. 예, 일단 그 우유 먹었을 때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유당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요. 우유에 있는 단백질 중에 알파 S1 카세인 단백질이라는 거 있는데 이게 산과 만나면 덩어리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산양류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의 함량이 0.9에서 7g, 우유는 12에서 15g 정도 있거든요. 14배 정도 차이가 됩니다. 산양류는 결과적으로 산하고 막 부딪혀도 이렇게 엉겨붙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적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걸 또 이제 말로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살짝 준비했거든요. 같이 먼저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우유와 산양유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마시는 형태의 우유들과 산양유인데요. 여기에 위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식초를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셨을 때 모습이겠죠. 자, 2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좀 모양의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우유에 식초를 넣은 건 지금 눈으로 봐도 저렇게 덩어리 졌는데 산양유와 식초를 넣은 건 덩어리 진 모습이 거의 없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 뒤에 구성하고 있는 알파 S1 카세인 때문인데 덩어리가 많이 졌다는 건 그만큼 소화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산양유에는 베타카제인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산성과 만나도 엉기지 않고요. 부드럽게 해주는 단백질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양유가 모유와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도 이 베타카제인 성분 자체가 모유와 비슷하게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알파-S1 카제인은 적고 베타카제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단백질 함량 높고 흡수가 높고 이러면 확실히 그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근육은 포도당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단백질을 잘 섭취하셔서 근육량이 튼튼하다고 하면 당뇨병의 위험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한 연구에서요. 비만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16주 동안 우유를 먹은 그룹과 산양유를 먹은 그룹으로 구분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그룹 모두 공복 혈당이 감소가 됐고요. 특히 산양유를 먹은 그룹은 혈청의 인슐린 수치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양유를 먹게 되면 혈중의 인슐린 정토의 농도를 낮춰주게 되는 혈중의 그 혈청 자체 소모하는 부분들을 효율 자체를 좀 높여주는 연구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산양유 단백질이 심내혈관 질환 예방과 그리고 면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양유에는 중세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유보다 2배 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지방산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잘 되고요. 그래서 체지방으로 축적도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착한 지방이면 우리가 그 지방 때문에 그 비만 같은 거 살찌는 거 염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겠네요. 네, 아무래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실제로 산양유 요구르트를 30일간 섭취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게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최근에 모유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세포 젊음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은 우리 DNA나 RNA의 이제 기본 구성 성분인데요. 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저항력을 길러주는 대표적인 모유의 성분 중 하나인데요. 이런 뉴클레오타이드 생성이 세포 젊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포의 뉴클레오타이드 생성을 멈춰봤더니 그 세포는 곧 노쇠한 세포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포, 이제 젊음과 연관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세포를 성장하게 돕게 만들면서 이로 인해서 세포의 젊음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노화를 늦추는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산양유에도 이런 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세포의 노화와 연관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몸속에 이 세포자가 들어가는 또 최근에 중요한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면역세포죠. 결과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는 면역 성분에 영향을 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풍부해야지만 이제 면역 시스템 자체를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노인들.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병들이 생길 수가 있냐 하면은 아토피나 또는 염증성 질환 또는 장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산양유 속에는요, 우유보다 뉴클레오타이드 함량이 6배에서 7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님이 장 건강 말씀하셨는데 산양유에도 올리고당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요. 또
장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해 물질의 침투를 막게 됩니다. 따라서 우유하고 올리고당 자체를 비교를 해봤더니 우유에는 올리고당이 1리터에 한 0.03g 정도가 들어있고요. 산양유에는 0.25g으로요. 약 9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우유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잖아요. 산양유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산양유에는 칼슘, 비타민 D 같은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난소를 절제한 이 폐경을 유도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이런 산양유를 섭취시켜 봤더니 대제군에 비해서 요추의 골밀도, 그러니까 허리뼈의 골밀도가 높아졌고 그런 대퇴골의 골질 함량도 높아진 게 확인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골 감소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양유 단백질을 갖다가 누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근데 이걸 이제 삼시세끼 골고루 나눠서 섭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한꺼번에 원샷 하지 마시고 나눠서 이렇게 드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의할 점일 것 같아요. 적정량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정량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체중과 연관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떤 분 특히 주의하셔야 되냐면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대사에 조금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인지 보고 선택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위해 항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며 근육 생성과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 오늘 정답. 퀴즈입니다. 예. 지난주 정답 공개합니다. 지난주 정답은 황반변성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서건수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언제나 이제 건강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또 요즘은 100세 시대 하지만은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제 복용하고 있는 그 산양유 단백질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로 알았고 정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을 챙기면서 이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네, 연기 감사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쪽으로 비 소식이 있고 태풍 얘기 있고 하는데 네. 서울은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오늘도 날씨는 좀 더울 수 있겠습니다만 남해안 특히 제주도 중심으로는 정말 폭우가 쏟아지거든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